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레바논의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볼 수 있었던 경기 포인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팀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이 부상으로 결장했고, 황의조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선발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황의조가 없는 최전방에는 조규성, 손흥민을 대신해서 왼쪽 측면에는 황희찬이 나왔는데요. 반대편 측면에는 나상호가 선발로 나왔고, 중원에는 이재성과 이동경이 배치되었습니다. 또한 앞선에 이재성과 이동경이 나오면서 황인범이 후방에 배치되고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소화했다는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반면에 레바논은 4-4-2 전형으로 나올 것이 예상되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3백에 좀 더 가까운 전형으로 경기에 나왔습니다. 특히 왼쪽 측면에 배치된 사드를 활용해서 3백과 4백을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장면이 많았는데요. 사드는 평소에 측면 공격수로 뛰는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 상황이 되면 빠르게 공격적으로 올라갔고, 대신 엘자인이 왼쪽 측면 수비로 움직였습니다. 엘자인은 중앙 수비수로 뛰지만 왼쪽 측면 수비수로도 뛰는 선수라서 사드가 올라갈 때 4백으로 변화하는 전형이 가능했는데요. 따라서 두 선수의 활동 반경을 봐도 엘자인은 3백일 때는 중앙 수비수로 뛰는 만큼 중앙에서 움직이지만 4백으로 변화할 때는 측면에서 플레이하기 때문에 측면에서도 많이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드는 공격적으로 올라갈 때도 있지만 수비하는 상황에서는 윙백처럼 측면 끝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서 최후방 라인까지 활동 반경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왼쪽에서는 윙백으로 출전한 사드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데, 오른쪽에 배치된 아씨는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후방에서 4백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측면 공격은 최전방에 배치된 마툭이 측면으로 움직여서 담당하는데요. 마툭은 평소에 측면 공격수로 뛰는 선수라서 측면으로 빠지는 플레이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비할 때는 5명의 수비수와 3명의 미드필더로 단단한 수비 블록을 형성하고, 역습할 때는 사드와 마툭을 활용해서 빠르게 측면을 공략하는 것이 레바논의 전략이었습니다. 레바논이 이번 경기를 위해 합숙 훈련을 했다고 알려진 만큼 3백과 4백을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데 굉장히 조직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레바논이 수비할 때 5명의 수비수와 3명의 중앙 미드필더를 배치한 것은 중앙의 수비 숫자를 최대한 많이 배치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의 전술을 보면 중원에 공격적인 선수들이 배치되면서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고, 좌우 측면에 배치된 선수들도 중앙으로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면서 순간적으로 중앙에 공격 숫자가 많아지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요. 레바논이 중앙에 수비 숫자를 많이 배치한 것은 중앙에서 공격 숫자를 순간적으로 늘리는 한국의 플레이에 대비한 전술이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이재성과 이동경처럼 공격적인 선수들을 중원에 배치하고, 중원에 배치된 선수들은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최전방 공격수 밑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황희찬과 나상호가 중앙과 측면을 활발하게 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었던 특징은 왼쪽에서는 황희찬이 중앙으로 살짝 들어오고 홍철이 올라오는 플레이를 가져갔다면, 오른쪽에서는 이용이 공격적으로 올라오지 않고 후방이 머무른 상태에서 나상호가 측면 공격을 담당하는 형태로 공격이 전개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른쪽에서는 이동경이 측면으로 움직여주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나상호가 측면 공격을 담당하는 상황이 많았고, 반면에 왼쪽에서는 황희찬이 측면 수비수를 끌고 움직일 때 홍철이 침투에 들어가거나, 홍철이 측면 수비수를 붙잡아 놓고 있을 때 황희찬이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오른쪽보다 좀 더 다양한 공격 패턴이 나왔습니다. 선수들의 활동 반경을 봐도 이러한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홍철에 비해서 이용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빈도가 적었던 만큼 이용이 좀 더 낮은 위치에서 플레이했고, 이용의 오버래핑이 적었기 때문에 나상호가 측면을 위주로 플레이했습니다. 그리고 황희찬은 홍철이 측면 공격을 도와주면서 중앙과 측면을 활발하게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도 황희찬이었습니다. 레바논이 수비 숫자를 많이 두면서 중앙에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이때 황희찬이 중앙과 측면을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상대 수비수를 끌고 움직였고, 이 과정에서 레바논의 수비에 공간이 발생하는 장면이 자주 나왔습니다. 한국의 득점 장면에서도 황희찬이 레바논의 중앙 수비수를 끌고 측면으로 움직일 때 공간이 발생했고, 그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권창훈에게 황희찬이 패스를 보내주면서 득점을 만들어냈는데요. 황희찬의 움직임이 이번 경기에서 한국의 가장 위협적인 무기였습니다. 기록으로 봐도 황희찬은 이번 경기에서 11번의 드리블을 시도했고, 경기에 나온 모든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드리블을 시도한 선수였습니다. 그만큼 황희찬은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볼을 몰고 올라가는 플레이를 자주 보여줬고, 레바논의 수비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선수였는데요. 황희찬의 활약에 힘입어서 레바논전은 지난 이라크전보다 훨씬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라크전보다 많은 슈팅을 가져갔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 횟수도 많았는데요. 특히 전반전에만 13개의 슈팅을 기록하면서 득점을 위한 공격 작업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후반전에는 선제골을 넣은 이후에 템포를 조절하면서 레바논을 전방으로 끌어내고 역습으로 좋은 찬스를 만들어내는 경기 운영도 좋았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펼칠 때 김민재가 후방에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역습 찬스를 단 한 번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힘이 되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번 경기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황희찬이 있는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플레이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용이 공격에 가담하는 빈도가 적었기 때문에 전반전에는 나상호, 후반전에는 송민규가 측면 공격을 담당했는데 나상호와 송민규 모두 측면보다는 중앙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뛰어난 선수고 오른쪽보다는 왼쪽에서 중앙으로 침투하는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들이었습니다. 나상호나 송민규를 오른쪽에서 측면 공격을 주도하는 역할로 배치할 것이었다면 이동준처럼 오른쪽 측면 공격에 익숙한 선수가 좀 더 적합해 보였는데요. 나상호나 송민규는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위치에서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플레이를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황인범의 위치도 아쉬운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황인범은 좀 더 높은 위치에서 공격수들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인데요.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후방으로 내려가서 플레이했기 때문에 침투하는 공격수들에게 날카로운 패스를 보내주는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라크전에서는 중앙 미드필더로 나와서 패스로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했던 만큼 황인범이 후방에서 플레이한다는 것이 아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황인범이 수비적인 능력이 뛰어난 미드필더는 아니라서 레바논이 역습을 진행할 때 다소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번 A매치 기간에는 후방에서 볼을 배급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던 정우영이 없었지만 황인범을 후방으로 내리는 것은 분명한 단점이 존재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선제골을 득점한 이후에 레바논이 공격적으로 올라오면서 오히려 한국이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지만 기회를 득점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한 골 차이라서 언제든 동점이 될 수 있었고 실제로 레바논의 마지막 공격이 결정적인 찬스로 이어졌던 만큼 추가 득점에 실패하면서 자칫하면 무승부를 기록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레바논전은 이라크전보다 좋은 경기력이었지만 분명 계산해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경기였습니다. 오늘 경기를 승리하면서 한국은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첫 승을 거뒀고 2승을 거둔 이란에 이어서 조 2위에 머물렀는데요. 10월에는 시리아 그리고 조 1위를 경쟁하는 이란을 만나는 만큼 더욱 치열한 경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바탕으로 다음 경기에서는 좀 더 좋은 경기를 펼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